자, 개념과 유형이 하나로 어차피 개념 플러스 유형을 계속 공부를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교재일 텐데 수학 1의 목차좀 보도록 할게요. 수학 1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2학년 1학기 과정으로 공부하게 되죠. 수학 2는 2학년 2학기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볼 때 공통 과목, 지금 이제 문이과가 없어졌으니까 공통으로 수학 1하고 수학 2가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수학 1 같은 경우 여러분 내신에는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수능에는 어떻게 나오냐를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볼게. 자, 목차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지수함수가 로그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같은 경우 배웠던 함수 생각해봐. 1학기 때 뭐 배웠냐면 2차 함수 배웠어요. 2차 함수. 그죠? 1학년. 그 다음에 2학기 때 뭐 배웠냐? 그러면 뭐 합성함수, 역함수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배웠단 말이야. 맞죠? 그런 다음 그걸 적용할 수 있는 함수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걸 배웠었죠. 그쵸?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래 이제 고등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라는 게 우리가 요렇게 4가지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적분 쪽에서 의미 있는 순서여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외우는데 로다삼지라고 해서 로그 함수, 다항 함수. 근데 다항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2차 함수는 고1 때 배운 거고요. 2차 함수만 배웠잖아요. 이제 수학 2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죠. 올해 2학기 때 가면 3차 함수 배우고요. 4차 함수까지 배우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항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학기까지 배워야 이제 다항함수가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수함수, 즉 유리함수 얘기하는 거야. 유리함수하고 누구냐? 무리함수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학년 때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고 끝났지만 사실 계속 기억해야 돼. 계속 기억해야 돼. 연계돼가지고 끝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항함수로 부릅니다. 얘네까지 합쳐가지고 요렇게 5개를 다항함수. 로그함수는 여기서 배우는 거죠. 그쵸? 그럼 지수함수도 여기서 배우는 거고요. 2단원에서 삼각함수 배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함수는 다 배운 거야. 고등교육 과정에서 수학 1, 수학 2까지 하면 2학년 때 필요한 함수는 다 배운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지원을 할 때 문과 계열의 대학을 지원할지 이과 계열의 대학을 지원할지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이과 계열의 문이과는 사라졌지만 이과 계열의 대학을 지원할 거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미적분을 선택할 거고요. 나는 기하가 더 강점이 있다 그러면 기하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아마 미적분을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미적분을. 그럼 미적분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수학 2라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있죠. 3차 함수, 4차 함수 가지고 미분적분해 보는 거거든요. 미분적분하는 게 수학 2인데, 그러면 이 미적분은 뭐냐? 라고 하면 수학 2 말고요. 그러니까 얘 3차, 4차 말고요. 로그 함수, 상학함수, 지수함수, 요 다항함수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섞어 놓는 거죠. 막 섞어 놓아. 막 이 얘네끼리 막 합성도 해놓고 얘네끼리 막 되게 복잡하게 만든 거야. 생전 처음 보는 함수를 막 그냥 막 만들어도 되잖아.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 그런 처음 보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미분적분을 해가지고 그래프도 그리고 넓이도 구하고 뭐 부피도 구하고 막 하는 거야. 그게 요 과목이다. 그래서 어차피 수학 2까지 해야만 이 함수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고3 과목인 거죠. 고3 때. 그래서 아마 올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할 예정이겠죠.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난 문과 계열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학 2까지 공통 과목까지 하면 되고, 확통은 무조건 확통이죠. 뭐 문과 계열이면 확통.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택하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다. 나 우리 학교에서 뭐 기하를 한다. 우리 학교에서 확통을 한다. 그러면 학교 걸 따라가셔야죠. 뭐 학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뭐 기하도 없고 확통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 그러면 계열을 따라가시면 돼. 내가 어느 계열로 갈 건지 대학을. 그렇잖아? 어차피 수능으로 봐야 되니까 확통. 그리고 기하를 안 하고 저는 미적분 할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 어차피 대학교에 가면 기하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1, 2학년 때 성적 따기 어려워요. 대학교에서 성적 따기가 어려워. 그럼 대학교 내신이 안 좋아지겠지. 학점이라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뭔가 지원하기가 좀 힘들어져 또. 요즘 1, 2학년 때부터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좀 관리를 해야지만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통스럽지만 어차피 해야 됩니다. 미리 하고 가야지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하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제 사촌 동생도 안 하고 갔더니 엄청 고생하더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뭘 배우게 되는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요 함수들을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 함수들을 이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수학 1에서는 지금 세 가지 함수를 배우는 거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악함수. 이거 한번 보자고. 큰 틀을 한번 보자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배우려면 뭘 알아야 되냐? 그럼 지수 로그를 알아야죠. 그쵸? 지수 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단 말이야. 지수 법칙이란 거 가지고 막 계산하는 거 했잖아. 오늘도 그냥 가볍게 해볼 건데 오늘 하는 거 되게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지수 가지고 막 연산을 해보는 거죠. 왜? 익숙해져야 되니까. 지수 연산에. 또 로그 가지고 오늘 막 연산을 해보는 거야. 로그 가지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그러면 연산이 익숙해지겠죠? 그럼 그 연산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연산이 익숙해지면 그거 가지고 함수로 가고 싶은 거다. 함수란 건 별거 없잖아. x하고 y의 대응 관계니까 x에다가 숫자를 딱 넣으면 계산한 함수값이 탁 나오면 y값. 그거를 좌표평면상에 점을 빠빠빠빠 찍으면 그래프가 완성되고 그게 함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그 계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지수함수면 지수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값이 함수값이니까 로그함수도 로그의 계산을 한 결과값이 함수값이니까 어차피 지수 로그 계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거 바로 지수 로그 파트 하는 거고요. 뭐 상형 로그까지 해가지고 요 계산이 기본적으로 되면 되는 거다. 이쪽은 그냥 계산이고 그러면 수능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쪽은 완전 깔아주는 문제, 완전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가끔 한 번씩 허를 찌른다. 응? 가끔 한 번씩 허를 찔러요. 수능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뜬금없이 거의 대부분 한 99%의 확률로 대부분은 좀 쉬운 문항 쪽 3점 문항으로 주로 출제가 되는데 가끔은 이상하게 막 29번 막 이런 우리 킬러 문항으로 가끔 출제가 될 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혹은 내신에서는 무조건 어려운 게 나오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 파트가 쉬운 파트인데 쉬운 건데도 여러분 내신에서 여러분들 변별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말도 안 되는 계산 문제를 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엄청 복잡한 계산 문제가 막 나오겠죠. 그래서 가볍게 계산을 하고 넘어가면 수능은 좀 커버가 되는데 사실 내신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깊은 계산 문제. 와, 이렇게까지 더러운 계산을 해야 되나? 라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내신의 등급을 맞으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프린트물로 나가겠죠. 이런 교재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배우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거거든. 지수함수, 로그함수. 함수 배울 때 늘 똑같지만 지수, 로그 이제 계산되니까 이 그래프 개형들이 막 떠올라야 돼요. 그래프 개형.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본 개형이 뭔지. 또 평행이동, 대칭이동한 개형이 뭔지 그거 가지고 다양한 복잡한 똑같이 풀었던 그 함수 문제들을 동일하게 한번 푸는 거야. 1학년 때 했던 것이죠. 뭐 활용도 한번 풀어보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지수 로그 함수가 끝나면 하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상악함수 가겠죠. 여러분들이 상악함수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기본 개념 배운 다음에 그걸 이제 그래프로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는 거고요. 그 그래프 활용까지 하면 아마도 여기까지 여기 혹은 여기까지 끊어지는 게 여러분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중간고사 범위일 겁니다. 중간고사 여기까지 그래서 상악함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는 주로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서 지수 로그 함수도 나오긴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그래서 수능에서도 사실상은 요쪽에서 보통은 기본적인 킬러 하나를 내요. 킬러라고 불릴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냅니다. 특히나 이 그래프 쪽에서 하나 됐다 어려운 걸로.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여러분 평가원 시험이나 이런 거에서 수능에서 21번 이런 킬러 문항들이 자꾸 이쪽에서 나와. 상악함수는 적당히 공부하면 안 되고 그래프 아주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주 깊게. 아주 깊게. 그래서 이쪽은 기출이 정말 많아. 나 고난도 기출이. 그래서 이쪽은 완전 파헤칠 겁니다. 나왔던 거 전부 다 그냥 파헤치면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뭐 활용까지 하시면 되고 뭐 요쪽이요. 이쪽은 이제 작년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사실상은 작년은 좀 쉽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볼 때쯤 올해 고3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내년에 보잖아요. 내년 볼 때쯤이면 얘가 좀 어렵게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 어렵게 나오던 파트인데 작년에 처음 출제된 거라 쉽게 뭐 이거 삼각형 얘기인 거죠. 삼각형의 변의 길이, 뭐 넓이, 가계 크기 이렇게 구하는데 이런 공식이 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적용해서 도형 문제 푸는 겁니다. 도형이 좀 강한 친구들, 중학교 때부터 난 도형 좀 잘했다 그러면 괜찮고 중학교 때 도형 파트 헤매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워한다.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될 수도 있어. 도형을 이렇게 도형 총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난 도형이 좀 약하고 옛날 공식 같은 거 좀 까먹은 것 같다. 그러면 홍보는 아니고요.
홍보는 아니고 뭐 공식이 뭐 있었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런 친구도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 강의 듣기 전이나 아직 여유 있다면 도형 총정리라고 해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 강의 하나가 좀 뜰 거예요. 강의 하나가 뜰 거예요. 수학 강의 중에서는 그래도 탑 몇 안에 드는 인기 강의예요.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수능까지 나오는 모든 도형 공식 그 고1까지 해서 쭉 나와야 되는 어려운 거 말고 그냥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쭉 한 38분인가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빼놓고 알고 있진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강좌니까 한번 좀 보시길 권장. 뭐 좋아요 누르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보시기만 해도 여러분한테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강의여서 추천해 보고요. 됐어. 그럼 마지막에 이제 얘하고 상관없는 거, 함수하고 상관없는 하나의 단독적인 파트가 있습니다. 수열이요. 여러분들이 수를 나열해가지고 규칙 찾는 거죠. 등차, 등비, 수열 해가지고 이렇게 한 파트 묶여지고요. 또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해서 하나 묶어지고 이쪽은 뭐 수열 파트는 굉장히 뭐 어렵게 나오거나 이러진 않는데 문제는 한 문제씩 또 역시나 킬러가 출제됩니다. 수능에서는 한 문제씩 어려운 게 나와. 그래서 얘도 그냥 어설프게 공부하면 안 되고 좀 깊게 어려운 문제들 좀 많이 다뤄보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뭐 내신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고요. 기말고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능 기출보다도 더 어려운 킬러 같은 문항들이 막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트 자체가 우리가 배우는 요거 있죠. 지금 오늘 하는 만만한 게 지금 이게 지수와 로고 빼고는 다 만만하진 않아.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내용을 배우면 어떤 느낌이면 수학원 이제 고3들한테도 물어보면 딱 그 느낌인데 수학원 너 모르는 거 있냐? 그러면 모르는 거 없다고. 근데 문제 풀면 안 풀리는 그런 파트야. 내용은 다 알아. 근데 문제는 그냥 어려워. 그냥 문제 자체가 그냥 어려워. 내용을 알아도 못 푸는 그냥 그런 고난도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문제풀이를 좀 해결해야 되는 어느 단계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뭐 다 기출문제 다 다룰 거니까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던 모든 문제 다 다룰 겁니다. 뭐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볼까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제 캐리커처인데 캐리커처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뭐 그냥 비슷할 수도 있고. 자,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펴보시고요. 갑니다. (2021년) 지호쌤과 함께하는 수학여행 메스투어 빠라바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합시다. 자, 가벼운 내용입니다. 거듭제곱하고 거듭제곱근이라는 내용이 되겠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연장선으로 쭉 가볍게 시작하는 건데, 한번 보자고요. 자, 거듭제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듭해서 곱한다 라고 배웠던 개념으로 기억이 나죠? 가볍게 개념만 보겠습니다. 거듭제곱.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A를 몇 번 곱하냐 그러면 뭐 3번 곱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뭐 A를 3번 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이라고 여기 썼었고요. 저걸 지수라고 불렀었죠. 얘를 및, 얘를 지수. 그래서 지수가 곱해지는 횟수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지수법칙이라는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밑이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내용이 있었어요. 점검만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거.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자, A를 N번 곱하세요. 자, A를 N번 곱할게요. 그러면 기억나시죠? 자, 미치 같은 경우 똑같은 A를 N번 곱한 거니까 총 N 플러스 N번 곱한 거네. 라고 해서 곱하는 횟수를 더하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나누는 게 있었는데요. 나누는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인 사항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A의 0제곱? 기억나요? A의 0제곱. 0번 곱한다라는 건 안 곱한다는 건데, 안 곱하면 1이죠. 0이 아니고. 왜냐면 요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A를 안 곱하면 1이었습니다. 그래서 A의 0제곱은 1이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음수지수. A의 마이너스 1은 그럼 뭐냐? 마이너스 1번 곱했다. 뭐, 이게 아니고요.
자, 여기 음수지수는 역수라는 뜻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A의 1승의 역수 이거죠. 그래서 A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A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승이다. 그럼 뭐다? 자, A의 3승분의 1.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간단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수라는 뜻이었네. 기억나시죠? 자, 이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면 되냐?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이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분수꼴로 쓰는 거였죠? 분수꼴로. 자, 근데 N번 곱해져 있고 N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됩니다. M개 중에서 N개를 약분하면 되는데 그러면 M-N개가 남아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은 이거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는 거였던 거 기억을 할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A의 M제곱을 또 N번 곱해봐라.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다. 그러면 지수끼리 곱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곱한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 자, 그 다음에 뭐 A의 N승, 뭐 B의 M승, 분의 L승,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럼 이렇게 그대로 지수끼리 곱해가지고 이렇게 NL 그리고 B의 ML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L을 묶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법칙이다라는 거였죠. 괜찮습니까? 뭐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요 다음 파트에 나온 건데 그냥 미리 좀 알고 가죠. 미리. 자, 이거 좀 이따 하겠습니다. 거듭 제곱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네요.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그냥 지수법칙 예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거고요. 오늘 주로 하는 게 이제 계산 파트야. 계산 쭉 되는지만 확인하시고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가볼까요? 거듭 제곱 근이라는 내용. 거듭 제곱은 그럼 거듭해서 곱하는 건데 근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근이 뭐냐? 뿌리 근자죠. 뿌리 근자. 그래서 거듭 제곱근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자, 그 뿌리를 찾는 겁니다. 뭐의? 거듭 제곱의 뿌리를 찾아보자. 그래서 되게 유치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처음 개념이니까. 여러분 중3 때 이제 배웠던 거죠.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한번 해보죠. 여기 n제곱이라고 해볼게요. n제곱. 자, 요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뿌리에다가 심으면 n제곱 돼서 이렇게 뭐 열매로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열매가 A다. 뭐를 n제곱하면 A가 되는 거지? 이게 궁금한 거죠. 이 뿌리. 이 결과물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수를 n제곱 했길래 A가 나온 거지? 그 뿌리를 찾아보자 라고 하고요. 이 뿌리를 X라고 놓자고요. 우리가 궁금한 거니까. 그럼 이걸 방정식으로 써보면 X를 n번 곱했더니 n 거듭 제곱했더니 A가 됐어 라는 이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A라는 결과물 입장에서는 뭐를 n번 곱해서 A가 된 거지? 라는 저 X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방정식을 읽어주는 건데 멘트로 한번 읽어봅시다. 멘트. 그럼 X는 누구다? X는 자, A의 입장에서는 A의 n제곱 근 뿌리 근자 써가지고 너는 제곱의 뿌리야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고 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오늘의 기본 개념은 이건 거죠. 자, 이렇게 멘트가 나왔다. 그러면 식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식으로 나왔다. 그럼 멘트로 치셔야 돼. 문장과 식이 왔다 갔다만 자연스럽게 되면 됩니다. 통역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방정식을 보고 n차 방정식이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지만 x를 n번 곱해서 a가 됐으니까 a 입장에서 보자면 a의 x는 자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a의 n제곱 근이다. n제곱해서 되는 근이다. 그래서 x는 a의 n제곱 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당연히 이게 개수로는 몇 개가 나올 거냐? 개수. 자, 개수 볼까요? 개수를 보자면 여러분이 배웠어요 다. 왜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고요.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예요. 물론 실근, 허근 다 포함해서요.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인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럼 n차 방정식이니까 항상 a의 n제곱 근 그러면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n개라는 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n개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해보려고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거부터 해볼까요? n이 홀수일 때부터 해보겠습니다. n이 홀수일 때. 자, 여기 n자를 홀수 한번 넣어보려고요. 그냥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로 정리할 거긴 한데 중간 과정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n의 홀수 적당한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는 자, x 세제곱이 8이다. 뭐 이런 거요. 뭐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던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홀수 제곱이고요. a 자리에 한번 양수를 넣어봤어요. 그럼 몇 차 방정식이냐? 그러면 3차 방정식이죠.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3차 방정식이네. 그치? 그럼 3차 방정식은 몇 개가 있냐? 그럼 3개가 있겠죠. 그쵸? 근데 저 x를 뭐라고 부를 거냐? 야, 너 3번 곱했더니 8이 됐어? 그럼 8의 입장에서는 저 x는 자, 8의 세제곱근. 이거 세제곱의 뿌리죠. 그래서 x는 8의 세제곱근이라고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8의 세제곱근이라고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됐네요. 뭐 이렇게 된다. 그 멘트가 이렇게 나왔다. x는 8의 세제곱근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x를 3번 곱한 게 8이구나 해서 식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식으로 간 걸 멘트로 칠 수도 있어야 되고 괜찮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 풀어보면 되잖아요. 8 넘어가면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자, 이게 2의 세제곱이니까 x-2에 자,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4 뭐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서는 지금 판별식 해보시면 허근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세제곱해서 8 되는 건 2죠. 2. 그래서 x는 2라는 건 나오는데 나머지 2개가 나오긴 나오는데 뭐 허근이 2개 나오겠죠. 두 허근이 나올 거야. 두 허근. 어쨌거나 허근도 근이긴 근이니까 8의 세제곱근은 몇 개예요? 라고 한다면 개수로 얘기해서는 몇 개다? 3개라는 거죠. 3개. 3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세제곱근. 자, 그런데 이 3개 중에서 얘는 좀 특별하죠? 얘는 뭐냐? 실수잖아요. 실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자, 8의 세제곱근 중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8의 세제곱근. 그러면 3개 있죠, 무조건. 세제곱근, 그럼 무조건 3개. 근데 그중 실수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인 것. 실수인 것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쓰기로 쓰냐? 얘죠, 얘. 얘를 쓰는 요령은 이렇게 쓰기로 했죠. 세제곱근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 앞에다가 3을 쓰면 세제곱근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8의 세제곱근 이렇게 쓰고요. 자, 얘가 얼마다? 바로 2다 이렇게 쓰는 거죠. 계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됐나요?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세제곱근은 3개인데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된 거죠? 오케이.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봐봐요. 자, 요 자리가 0이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자, x세제곱은 0, 뭐, 음수 할게요, 그냥. 자, x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음수여도 되잖아요. 음수인 경우. 음수여도, 자,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볼까, 그냥. 자, x는 마이너스 8에 뭐냐,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치? 세제곱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됐네요. 이렇게 멘트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멘트가 나오면 x 3번 곱한 게 마팔이구나. 그래서 x 세제곱이 마팔이구나. 이렇게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거 마이너스 8 이항해봐. 그러면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렇게 괜찮나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역시나 뒤에서는 두 허근 나오고요. 실근은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두 허근까지 이렇게 굳이 구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역시나 개수로 보자면 세제곱근 그러면 개수는 몇 개다? 무조건 3개입니다. 무조건 3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제곱근의 개수는 3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세제곱근 중 자, 실수인 거.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개수로 보자면 1개일 거야, 1개. 1개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러면 세제곱근. 누구?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래서, 자,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뭐면? 홀수면. 홀수면 가능하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 홀수 제곱근은 요 안에 음수가 쓰여도 실수구나. 라는 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볼까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n이 홀수인 경우. 즉,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상관없다. 즉, n이 홀수면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늘 몇 개? 1개다. 1개.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로 나오고요. 그쵸? 거듭 제곱근이 얘 음수면 얘도 음수로 나오죠. 그죠? 홀수분 곱해서 음수되는 건 음수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n이 홀수인 경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요걸 만족하는 자, 즉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실수인 거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걔가 누구예요? 라고 한다면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다. N이 홀수면 여기에 양수도 들어가고 음수 들어간다.
둘 다 실수다. 이렇게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개수는 몇 개다? 한 개다. 자,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그냥 하나. 그냥 홀수제곱근 이러면 그 중에서 실수인 거는 늘 몇 개다? 늘 한 개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의 홀수제곱근인지 음수의 홀수제곱근인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홀수제곱근 늘 한 개다. 머릿속에 딱 박아야 돼. 그냥 홀수제곱근 한 개. 뭘 따져. 그냥 한 개. 실수인 건 늘 한 개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자, 이게 빨간색이 하이라이트. 마지막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홀수제곱근은 한 개구나. 이거야. 자, 됐죠? 근데 이게 정말 그런지를 여러분한테 보통 이제 조금 어려운, 완전 심한 아니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뭐냐면 함수로도 보기를 원해요. 그런 문제도 이따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서 좀 보긴 할 건데, 함수로 보기를 원한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해볼까? 여기다가 볼게.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거요, 이거. x세제곱은 8.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 이라는 걸 함수로 보자고, 함수. 우리 항상 방정식은 함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방정식이 지금 근이죠, 근. 근데 실근이죠, 실근. 정확하게는 허근은 제외하고 우리가 함수 쪽에서 보는 건 무조건 실수 범위만 다루니까. 허수 범위는 함수에서 다루진 않으니까 이걸 함수 해석하면 이 방정식 근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배웠던 거. 좌변 그래프와 우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요.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되죠. 방정식의 근이 뭐예요? 그러면 좌변 그래프와 우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요. 이게 개념이었어요. 그럼 저 좌변 그래프. 자, x세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려봅니다. 3차 함수. 이거 수학2에서 3차 함수는 배우겠지만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보통 그냥 지금도 나오거든요. x제곱. 보시면 알겠지만 x의 양수 넣으면 양수, x의 음수 넣으면 음수 나와요. 그래서 제3사분면하고 제1사분면 이쪽이 있으고요. 자, 봐보세요. x의 숫자가 크면 커지면 커질수록 세제곱이니까 훅훅훅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원점 지나고 이렇게 된 함수입니다. 자, 제가 뭐 그린 거냐? 그럼 y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린 거죠. 괜찮나요? 됐죠? 여기다 우변 그려봐. y는 8 이렇게 해서 y는 8 이렇게 그려보면 자,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얘가 뭐다? 읽으실 수 있어야 돼. 얘가 뭐다? 2죠. 근데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인데 8의 세제곱근입니다. 이렇게. 자, 보이세요? 그래프에서 x제곱하고 y는 8하고 만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y에서 8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 방정식인 거 해석할 수 있고 이 식이면 x는 8의 세제곱근이네.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다. 어쨌건 하나 만나잖아. 교점이 하나 만나는 거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럼 마이너스 8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8이면 이쪽에 있겠죠. 그죠? y는 마이너스 8 그러면 자, 이 좌변 그래프와 우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는 역시나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2에 해당되고요. 하나 존재하는 거죠. 하나. 그래서 봐봐요. 자, 양수든 음수든 어쨌거나 x세제곱이라고 이제 이렇게 홀수에 해당되는 함수가 들어온다면 홀수, 좌변이 홀수잖아요. 홀수 거듭제곱근이 들어온다면 거듭제곱 들어오면 어디에다 그어도 하나예요. 어디다 그어도. 그러니까 이 결론. 함수는 항상 실수범위니까 a의 n제곱근. 근데 a의 홀수제곱근. 양수등수 전혀 상관없고 그냥 홀수제곱근 중 실수인 거 그러면 한 개. 항상 A의 n제곱근은 여기 한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결론 한 개. 됐어. 자, 한번 짝수일 때도 한번 봐보자고. 짝수일 때 한번 봐볼까? 똑같이 이제 짝수일 때 한번 봐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가 기본 개념이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자, n이 짝수면 어떻게 될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되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4제곱이 16이다. 이런 거 쉬운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럼 저는 a의 양수 한번 넣어봤어요. 4번 곱해서 16 되는 건 머릿속에 떠올라. 그냥도 떠오르는 것 같아. 쉬운 예를 들었으니까. 2 아니면 니네가 뭐가 떠올라? 마이 떠오를 것 같아. 그치? 2하고 마이. 근데 사실은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겠어? 사실은 4개일 거야. 4개일 거야. 그래서 얘를 야, 이거 4차 방정식인 거 알아. 그런데 야, 멘트로 쳐봐. 문장으로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 x는요. x가 4번 곱했더니 16이 됐네요. 그럼 16이라는 이 열매 입장에서는 얘가 뿌리잖아요. 뿌리. x가 뿌리구나. 누구? 16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16의 4제곱의 뿌리입니다. 이런 뜻으로 4제곱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표현이 나오면 바로 x를 4번 곱한 게 16이네? 이러면서 x의 4제곱은 16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괜찮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괜찮죠? 자, 그러면 정말 이게 4개가 있는지 한번 보려면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4제곱이니까 자 보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얘가 2의 4제곱이죠? 뭐 인수분해 한다면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뭐 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분해 보면 알듯이 자, 마이너스 2라는 근 하나, 2라는 근 하나. 그래서 뿔마 2라는 이렇게 실근 들어오고요. 자, 이쪽에서는 얘가 늘 양수니까 그치? 실수범위에서는 0이 될 수는 없고 허근 존재하겠지. 구하진 않을게요. 뭐 구하려면 뭐 구할 수 있는데 뿔마 2i 뭐 이렇게 되겠죠. 제가 허근 이렇게 2개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어쨌거나 얘 자 16의 4제곱근은 몇 개예요? 그러면 4제곱근 그럼 무조건 몇 개? 4개. 왜? 4차 방정식이니까 무조건 4개다. 근데 그 4개의 구성을 생각해보면 실수 2개, 나머지는 허수 이렇게 된다. 실수 2개, 나머지 허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16의 4제곱근 4번 곱해서 16이 되는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라고 한정 짓는 거죠. 실수인 것이라고 하면 몇 개? 2개다. 그게 누구냐? 플러스 마이너스 자 4제곱근 16입니다. 이렇게. 자 16의 4제곱근 이렇게 쓴다. 기호로는. 자 그런데 이걸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2라고 되니까 이걸 계산한 결과는 뿔마 2인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표현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몇 개 존재하냐? 2개 존재한다. 개수는 몇 개? 2개다. 이렇게. 아, 2개구나. 2개구나. 자, 그 다음에 얘는 한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봐봐요. 자, 여기 A 자리에 뭐 넣을 수도 있냐면 0 넣을 수도 있잖아. 그럼 x 4제곱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거는 사실은 4차 방정식 중근이 존재하게 되면 x 0밖에 없죠.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보실 수 있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0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거. 실수인 것. 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듯이 어차피 뿔마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0이니까 그냥 0 하나입니다. 0은 좀 특별하게 그냥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몇 개? 그냥 한 개다. 이렇게 한 개. 한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0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음수인 거 한번 해볼게요. 음수.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럼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건 없죠.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의 근은요. 전부 다 허근일 겁니다. 그래서 내 허근이 존재해. 내 허근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그냥 멘트로 쳐보면 어떻게 된다? 자, 이거를 멘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x는 뭐냐?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로 보자면 역시나 4차 방정식이니까 4개겠지만 우리는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인 거 중요한 거잖아요. 실수인 거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6의 자 4제곱근 중 4제곱근 중 자, 실수인 것. 자, 실수인 것. 자, 이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개수로 보면 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세요. 뭐에 영향을 받나요? 영향을 받아. 결론. 영향을 받는다. 뭐냐? 짝수원 곱해서 A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요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가 구별이 되죠. 그래서 아까 홀수 제곱근은 상관이 없어.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 그러면 그냥 늘 1개. 1개인데, 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A의 부호를. 근데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냐,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냐는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에서 보면. 그러면, 자, 이제 머릿속에 결론 한번 내봅시다. 자, 여기서 요 멘트를 가지고요.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요거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결론. 실수인 것. 이라고 나왔을 때, n이 짝수인 거예요. n이 짝수. 그러니까 짝수 제곱근이 나온 거죠. 그럼 빨리 아까 홀수 제곱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한 개 이 생각인데 짝수 제곱근 나오면 빨리 부호 나눠야 된다 이 생각.
뭐다? 짝수제곱근 나오면 빨리 부호 나눠야지. 이게 수능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생각입니다. 부호 나눠야지 이러면서 자, 첫 번째 양수의 짝수제곱근 중 실수인 거 그러면 그거는 뿔마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개? 늘 2개 존재합니다. 늘 2개가 존재하죠. 근데 두 번째 이것도 하셔야 돼. a가 0인 것도 좀 구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0. 0에 짝수제곱근을 실수인 거 0밖에 없지. 그러면서 0, 0, 1개. 자, 세 번째. 그래서 a가 음수면 어떻게 돼? 그럼 음수의 짝수제곱근? 실수인 거 없지. 어떻게 해? 짝수방 곱해서 음수가 돼. 이럴 수는 없잖아. 없다. 그래서 개수는 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수능 때까지도 계속 나오는 개념인데 어떤 활용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항상 짝수제곱근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범위는 몇 개? 3개. 이렇게 아예 그냥 몸에 체화가 돼 있으셔야 돼요. 짝수제곱근 중 실수인 거 몇 개? 그러면 빨리 부호 나눠야지. 부호로 나눠가지고 몇 가지 케이스? 3가지 케이스. 3가지 케이스다 이렇게. 양수냐? 0이냐? 음수냐? 0을 또 빼먹어가지고 맨날 틀려. 항상 3가지 케이스라는 걸 머릿속에 아마 염두에 둬야 돼. 양수, 음수만 하고 0인 거 안 해가지고 또 틀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양수, 0, 음수 이렇게 해서 2개, 1개, 0개 이렇게 해서 나눠진다. 3가지 케이스다라는 거. 자, 근데 함수로 봐도 똑같아요. 지금 함수 한번 잠깐 보긴 할게요. 함수 해석도 물어보기 때문에 한번 보죠. 어차피 얘를 지금 함수로 보고 싶으면 좌변 그래프와 우변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좌변에 있는 x4제곱이라는 함수는 x제곱 앞으로도 여러분 보겠지만 x의 n제곱 있잖아요. x의 n제곱은 a 요꼴에서 자 n이 홀수인 경우는 x 아까 보세요. n이 홀수인 경우 x세제곱 이렇게 생겼죠. x5제곱도 이렇게 생겼어요. 다만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x7제곱도 이렇게 생겼어요. x9제곱도 이렇게 생겼어요. 다만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뿐. 이게 이제 홀수일 때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요. 그럼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n이 짝수면요. 무조건 여기 이차함수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 x4제곱을 했는데 이게 4제곱 아니면 6제곱이면 더 오므라드는 거고요. 8제곱이면 더 오므라드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 생김새는 늘 저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러면 자 갑니다. 자, 요 A자리, 우변의 A자리에 16, 그러니까 Y는 16,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 교점이 몇 개? 2개. 그래서 실수인 거 2개라는 거야. 이 그래프로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다 16 넣어봐.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럼 X는 그냥, 여기다 할 수 있지. 여기 2예요. 여기 마이예요. 이거는 고1이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여기다 16을 넣어보면 X 4제곱에서 16 되는 거니까 이거는 16의 4제곱근인데, 양의 4제곱근이요. 이건 16의 음의 4제곱근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음의 4제곱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짝수가 들어가는 경우 이 앞에 루트 앞에 짝수제곱근인 경우는 그 근호 안에 양수밖에 못 들어가요. 음수만 허수예요. 허수.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i라고 배웠듯이 자 여기 봐봐요. 여기 2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2. 그쵸? 그래서 여기 음수 들어가면 허수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짝수제곱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수려면 이 근호 안에 양수해야 된다, 양수. 양수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양수를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는 음의 제곱근, 양수. 이렇게 두 개.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요. 우변이 y는 0, 그러면 y는 0. 이라고 딱 그어보시면 몇 개? 하나. 0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 그 다음에 또 누구? 얘. 마이너스 16 해가지고 그어보면 되지 뭐. 마이너스 16 그어봤더니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안 만나. 4차 방정식이라 근은 4개 있긴 한데 안 만나. 실근은 없는 거죠. 함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이 요 빨간색입니다. 요 빨간색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냥 얘를 들어본 것 뿐이야. 자, 결론은 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됐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요 관련된 문제는 바로 좀 풀어볼게요. 프린트로 좀 보긴 해야 돼요. 프린트로. 근데 프린트는 좀 이따 볼게요. 우선 진도부가 먼저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됩니다. 정리할 친구도 정리하시고요. 처음에 이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연스러운 친구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 멘트를 보고 이 식으로 못 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가끔 있거나, 그러면 매번 그림 그리라고 해. 저는 그냥 고3할 때도. 16의 이 X가 뿌리에 있는 모습. 근이니까 뿌리 근자. 16이 열매에 있는 모습을 생각해. 그리고 식을 써봐. 얘, n제곱이 얘야. 이렇게 식 써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치? 바로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셔도 되고 저 나무 그림을 그러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됐나요? 뭐 이렇게 됩니다.
네. 된 것 같네요. 됐죠? 자, 지울게요. 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거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중등에서도 계속 다루던 개념 하나가 있었어요. 뭐 용어인데, 용어. 용어로 뭐 구별해 보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 루트 처음 배울 때, 중3 때 루트 처음 배울 때 했던 건데 참고사항 해가지고 거기도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뭐 구별합시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16에 지금 좀 전에 했듯이 4제곱근 4제곱근 자 이거 하고요. 자 4제곱근 16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치? 그래서 16의 4제곱근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거죠. 4번 곱해서 16을 만족하는 요 x들. 그래서 4제곱근 몇 개다? 그래서 4개다. 4개. 4개 존재하는 요. 그리고 실수인 거는 뭐 뿔마 루트 이렇게 해서 2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까 요거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누가 있었냐? 그러면 자, 우리 아까 4제곱근 16 이게 있었고요. 또 음의 4제곱근도 있었죠. 그 다음에 허수 있었어요. 그래서 허수 이렇게 2개 있었어요. 허수 2개. 근데 그 중에서 누구? 얘를 갖다가 부른 게 얘입니다. 그쵸? 그래서 4제곱근 16이라는 건 얘를 읽어봐 그러면 얘가 4제곱근 16이라고 읽거든요. 읽기를. 그쵸? 근데 16의 4제곱근이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얘를 읽는 방식이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안에 얘가 속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똑같은 게 아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얘는 그냥 4제곱근 16 이렇게 해서 16의 양의 4제곱근을 뜻하는 그냥 요 4개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구별하시면 되는 뭐 이런 거 이제 중학교 때도 나오던 건데 거기에도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네. 자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거듭제곱근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 있잖아요. 간단히만 보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뭡니까? 그러면 루트가 있는 거잖아요.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좀 전에 했듯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A의 n제곱근이죠. 사실 양의 n제곱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성질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지수법칙도 마찬가지지만 계산하는 데 쓰자라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교재 8페이지에 보시면 6개의 성질이 나와 있죠. 그걸 그냥 볼게요.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쭉 한번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 1번 나와 있는 거 좀 봐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에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n번 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얘를 n번 곱하면 n제곱근하고 n하고 사라져가지고 그냥 a가 된다 뭐 이겁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한 번씩 쓰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얘하고 좀 구별해야 되는 게 있어. 얘 1번. 얘보다도 얘가 헷갈리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좀 헷갈릴 수 있냐면 요거죠. 요거. 얘를 구별해야 되는 게 지금 봐봐요. 얘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n이 요 안에 있는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사라지긴 하는데 바깥쪽에 있냐 안쪽에 있냐는 좀 달라요. 다른 거죠. 그냥 얘를 통째로 n번 곱하세요 이거고요. 얘는 a를 n번 곱한 거를 다시 n제곱근 하세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죠. 얘는 얘를 n번 곱하는 거고요. 얘는 a를 n번 먼저 곱하고 그거 n제곱근인 거고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4제곱근은 쉬운 걸로 해봅시다. 이렇게. 자 아까 했지만 여기에 16 넣었었거든요. 그 16 2에 4제곱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했고요. 아까 이 안에 음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허수잖아요. 허수야.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마이너스의 4제곱 자체가 양수잖아. 그럼 이건 되거든. 그쵸?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도 2의 4제곱 16이죠? 16의 4제곱근이면 뭐야? 2예요, 2. 그쵸? 그래서 얘는 뭐냐? 마이너스 이 4제곱 먼저 하는 거죠. 사실은 16이에요. 16의 4제곱근 하면 뭐야? 2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 이거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데 뭘로 나와요? 절대값으로 나와. 절대값으로. 그쵸? 절대값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뭐냐면 아까 했던 거.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자, 이거 하자. 2의 세제곱 해보자. 2의 세제곱 그러면 8의 세제곱근이니까 얼마? 2예요. 이렇게. 근데 아까 봐보세요. 자, 여기 홀수 제곱근이면 이 안에 음수 들어가도 실수라고 해서 상관없잖아요. 홀수인 경우는 이 근호 안에가 음수여도 전혀 상관없거든. 맞지?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 상관없다. 이게. 그러면 여기 둘이 이렇게 봐봐. 마이의 세제곱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냥 없앤다가 아니고, 마이너스의 세제곱하면 마8이야. 마8 들어도 되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니까 이게 마2거든. 이렇게 마2. 그럼 뭐냐면 얘 마치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성질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라지거든? 사라지는데 2는 2로 나오고 마이는 마이로 나온다는 거야.
아니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요. 얘는 결론적으로. 얘는 양수로 바뀌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자로 나오면 헷갈리는 건데 애가 양수인지 뭐 얘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전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걸 없애는 순간 또 시험 때 틀리는 거죠. 문자인데 저게. 그러면 뭘 나눠야 된다? 항상 이거 나누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나누셔야 돼. 저거 보자마자 그냥 지우고 시작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우기 전에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문제에서 얘기했나? 안 했네. 그러면 나눠야지. 그래서 스스로 나누기. 자, n이 짝수야. 그러면 사라지되 절대값으로 나온다는 거야. 근데 홀수면 양수는 상관없어. 지워지면서 그냥 자기 자신으로 나오는 겁니다. 절대값이 붙냐 안 붙냐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쟤는 상관없어요. 쟤는. 2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질 나와 있는 거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이거는. 자, 언제 계산이 된다라는 거냐면 성질은요. 지금 보세요. 자, 곱하기예요. 덧셈에 대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덧셈에 대해서는 더할 수 없어요. 왜냐면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할 수는 없는데 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A의 n제곱근, B의 n제곱근을 곱하나 사실상은 여러분 A,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게 n제곱근 하나 사실상 똑같다는 거야. 실제 예를 들어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계산하는데 써먹어라. 이게 성질이죠. 그럼 뭐 하면 되냐? 앞에 이 n제곱근이 n이라는 앞에 숫자가 똑같아야 돼. 똑같으면 근호환의 것끼리 곱할 수도 있고 자, 곱해져 있는 게 있다. 근호환의가 그러면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다. 분리되기도 하고 합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자유자재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게 2번 그냥 공식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공식 보겠습니다. 이거 뭐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나눗셈이죠. 곱셈과 나눗셈은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 n제곱근이 똑같으면 그냥 하나로 합쳐서 b분의 a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호환의 것끼리 나누시면 돼요. 근호환의 것끼리 이제 되어 있다. 근데 분리하는 게 좋겠다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분리하시면 돼요. 때로는 분리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합치는 게 좋을 때도 있죠. 그거는 문제마다 달라. 계산하기 편하게 여러분들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네 번째. 무슨 공식인지만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A의 n제곱근이 있는데요. 요거를 또 n번 곱한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얘나 자, m이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a의 m제곱 한 다음에 이렇게 n 되나 사실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걔가 지금 뭐냐면 다 양수라는 가정이 있어서 그래요. 양수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요게 요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밖으로 빠지기도 한다라는 건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자, 다섯 번째 성질. 자, 성질이 자, 봐봐요. m제곱근 안에 n제곱근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자, 이걸 하시려면 여러분들 좀 하나 아시면 좋은 게 있죠. 그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요걸 쓰는 방식이야. 사실 이게 뭐죠? A를 n번 곱해요. 그거에 n제곱근이죠.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냐면 자, n분의 m이라는 이렇게 분수지수로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루트로 쓰여져 있는 거는 이렇게 분수지수 바꾸거나 분수지수 되는 거를 루트로 바꾸거나 얘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 얘 들어볼까? 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거 분수지수 써봐라. 그러면 이거 A의 세제곱 봐봐. A의 세제곱의 제곱근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 생략되는 건 누구? 항상 제곱근은 2가 생략돼 있어. 그럼 A가 A의 2분의 3승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이렇게. 그러면 자, A의 루트 A분의 1. 이걸로 어떻게 쓸까? A의 몇 승이라고 쓸까? 생각해보세요. 자, 루트 A가 A의 몇 승이죠? 2분의 1승이야. 이해가시나요? A 곱하기 A의 2분의 1승인 거죠. 2, 1. 이렇게 2분의 1승.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2라고 2분의 1하고 더하는 거죠? 2분의 3이잖아. 그래서 A의 2분의 3승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어차피 A의 2분의 3승이 역수죠?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를 거꾸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똑같다. 얘를 이렇게 쓰고 얘 A의 2분의 3승을 자 우리가 뭐 2분의 3이라는 건 1 더하기 2분의 1이죠. 1과 2분의 1 대분수로 바꿔서 이렇게 분리하고 보이세요? 거꾸로 가는 거. 자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그러면 이렇게 역수치하고 2분의 3이라는 가분수를 1과 2분의 1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쪼개시고 그거를 쓰고 이렇게 거꾸로도 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면 돼. 왔다 갔다. 이쪽 파트는 이제 계산하면서 주구장창 이렇게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게 뭐냐는 건데 실제로 루트 있으면 이 앞에 수끼리 곱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루트를 하나로 합칠 때 이렇게 곱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하는데 거꾸로 갈 일은 없어요. 복잡하니까. 주로 이걸 이렇게 간다라는 거. 정말 되냐라는 건 돼요. 지금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m제곱근 안에 있는 걸 해보면 얘가 a의 n분의 1승이죠. n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하면 얘분의 얘승이죠. 그래서 m분의 1. 이거 번부수 계산해 보시면 mn분의 1이죠. 그래서 얘하고 똑같아. mn분의 1 똑같아. 그래서 분수지수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루트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 직접 이제 적용시켜보는 계산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봐봐. 얘하고 얘를 보시면 알겠지만 곱셈 나눗셈을 우리가 할 건데 곱셈 나눗셈 할 때 앞에 있는 n제곱근 해서 n제곱근 n이라는 숫자가 똑같아야만 곱셈 나눗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맞춰야 돼. 똑같이 맞춰야지 이 숫자를 n이라는 숫자를 똑같이 맞춰야만 곱셈 나눗셈이 돼가지고 약분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맞추려면 그 6번째 공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봐봐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 n 있고 여기 m 있는데 똑같은 수를 곱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n을 다른 숫자로.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p를 곱했다. 그럼 여기도 p를 곱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된다. 당연한 얘기야. 보세요. 자, 분수지수 바꿔보시면 a의 n분의 m승이거든요. 이것도 봐보세요. 자, a의 mp분의 mp승이에요. 근데 p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쵸? p를 이렇게. 똑같은 거야. 그럼 뭐냐? 여기다 이제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똑같은 수가 있다면 약분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야, 그냥. 자, 루트 a 세제곱이 있는데, 요 앞에 2가 생겼다 있죠? 근데 이걸 6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야, 문제에서. 제가 여기 2에다가 뭐 곱했죠? 3 곱했죠? 여기도 3 곱하죠. 그래서 a의 9제곱 이렇게 간다는 거죠. 괜찮나요? 이렇게 간다. 근데 6, 9 있는 게 사실은 좀 약분해야 좀 좋은 상태다. 그러면 6하고 9, 3으로 약분하면 되죠. 그래서 3으로 나눠가지고 2, 3으로 바꿔도 되고. 괜찮나요?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게 성질인데 항상 뭐의 성질 이렇게 배우는 게 뭐야? 다 부등식의 성질 이렇게 배우면 부등식 가지고 양변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똑같아. 거듭제곱의 성질 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그냥 계산 연습하는 거야. 계산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문제를. 자,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이 파트는 계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를 그냥 직접 손으로 연습하면서 보는 게 최고야. 그래서 한번 봅시다. 개념 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면서 너무 가벼운 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연습하면서 과제로 하면 되니까 좀 넘겨보고. 자, 볼게. 다음 거듭제곱근을 구하시오. 64의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을 써보는 연습해보세요. 자, 세제곱근을 x라고 두세요. 항상 방정식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 수능 문제들은 다 거의 다 그런 식의 문제거든. 그래서 x가 이제 세제곱근이면 x를 3번 곱한 게 얼마다? 6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64가 이제 4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4의 세제곱을 해서 이렇게 이항하셔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인수분해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실근 하나 오고 허근 2개 나오겠죠? 그 허근까지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냥 근해 공식 써가지고 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4의 4제곱근이라고 했죠? 그럼 역시나 우리가 x 4제곱 4제곱이 4가 되는 이 x값을 구하시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4차 방정식이네요. 4차 방정식 푸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x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온 거는 실근이고요. 또 허근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됩니다. 4개를 다. 얘가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구해보세요. 여러분 과제하면서. 다 과제입니다. 자, 볼게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 간단히 하자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번 같은 그냥 가벼운 거 좀 볼게. 자, 216이라는 숫자가 뭘 세제곱한 거냐? 6을 세제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3하고 3하고 사라져. 6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1번인 거고요. 자, 2번에 지금 마이너스 4제곱근인데 지금 보세요. 음의 4제곱근 625 같은 경우는 이제 뭐의 4제곱이냐 그러면 제가 5의 4제곱인 거죠. 5의 4제곱. 이렇게. 자, 이러고 사라지면서 4 사라지면서 이거 절대값으로 나오는데 어차피 5니까 상관없고요.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뭐 3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5제곱근 괜찮아. 여기 홀수제곱근이니까 안에 음수 들어가도 되거든. 마이너스 243이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의 뭐야? 5제곱이죠? 마이너스 3의 5제곱.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되 얘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 나와야 돼. 홀수 제곱근이니까. 생각해보시면 맞죠? 마이너스 3 5번 곱하면 음수잖아요. 음수에 또 홀수 제곱근이면 음수니까. 그래서 부호 조심하세요. 부호. 자, 얘 있죠, 얘.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 8제곱인데 자, 부호가 이제 양수일까 음수일까 생각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을 우선 8번 곱하는 게 우선이에요, 사실은. 그럼 양수 됐고 그 양수에 8제곱근이니까 양수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라지면 마이가 아니라 2가 나온다. 그래서 짝수인 경우는 양수로 바꾸셔야 돼요. 특히나 문자인 경우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뭐 괜찮죠? 이렇게 뭐 가벼운 것들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필수형만 좀 볼게요. 보세요. 필수형이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죠.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같이 한번 좀 볼까? 자, 보시면 27의 세제곱근은 3분이다 그랬는데 세제곱근은 기본적으로 몇 개? 3개. 3개잖아. 그치? 그래서 3분이다. 이건 틀린 말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그러면 4개죠. 4개인데 그 중에서 실수인 거? 4번 곱해서 음수되는 거. 음수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없죠. 그쵸? 없어. 그래, 맞는 거죠. 실수인 거 맞는 거죠. 이게. 그쵸? 없죠. 실수인 거는. 자, 제곱근 36이라는 건 사실 뭘 얘기해요? 36의 제곱근이 아니잖아요. 루트 36을 읽은 거죠. 그쵸? 이걸 제곱근 36 이라고 읽은 거니까 이건 6이죠. 양의 제곱근만 얘기하는 거지. 뿔마 6은 아니네. 그치? 기본 문제 지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리을이요. 자, n이 홀수래. 생각해봐. 3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 그러면 3인지 마3인지 아무 중요하지 않아. 그냥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건 늘 한 개다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이미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니은하고 리을이 맞는 거죠. 괜찮아? 넘어갈게. 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로고까지 좀 가야 돼서요. 자, 요거 과제로 좀 해주시고요. 얘도 과제로 좀 부탁드릴게요. 자, 필수 2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두 개만 풀어볼게요. 봐봐요. 자, 똑같이 4제곱근이죠? 그러면 4제곱근이면, 자, 안에 꺾기를 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하고 27하고 곱하시면 81이 되겠죠. 그죠? 81이 3의 4제곱이겠고요. 자, 여기 4제곱근 안에 드는 게 16이 2의 4제곱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3이 되겠고요.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3 빼기 2, 그래서 1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뭐, 계산해 보시고요. 이제 3번 해볼게요. 그냥 3번. 자, 3번 보시죠.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 얘는 그냥 분수지수를 계산해도 돼요. 분수지수를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거듭제곱근을 계산해 보면, 3, 4, 10이에요. 그죠? 앞에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12로 통일하자는 거야. 그래서 저는 12제곱근으로 바꾸려고요, 다. 그럼 여기다가 4 곱했으니까 여기도 4 곱해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원리만 좀 얘기해 봅시다. 자, 12제곱근을 바꾸자. 그러면 3 곱했어. 그럼 3 곱하지 뭐. 괜찮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12제곱근이니까 그대로 그냥 얘는 이렇게 쓰면 되네. 됐어. 앞에 12를 다 맞춰줬으니까 이제는 곱할 수 있는 거야. 근호 안에 것끼리 곱할래. 얘 곱해볼까? 그럼 8, 9, 7 더하면 얼마지? 얼마냐, 이게? 24인가요? 그래서 24. 이렇게 되는 거죠. 됐네. 그러면 얘가 12분의 1, 그러니까 x의 12분의 24승인 거죠. 그래서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됐죠? 됐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2가 생략돼 있다. 여기도 2가 생략돼 있다. 여기 생략돼 있다. 이거 분리하는 게 낫겠죠.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분리해 보세요. 5, 3, 15. 분리만 해볼게요. 이렇게. 자, 5, 2, 1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냥 3, 2, 6. 3, 5, 15. 이렇게 해서 다 지금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 자, 여기 2가 생략돼 있죠? 그래서 2, 5, 10제곱근이고요. 자, 2, 3은 6제곱근이고요. 이렇게 해놓고 약분해버리죠. 약분. 자, 봤더니, 자, 6제곱근 똑같나? 그치? 이게 똑같네, 그냥. 뭐야. 다 똑같네? 이렇게 하나씩 다 없어지네? 그래서 1인 거네, 그죠? 1. 뭐 2번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갈게, 그냥.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좀 해보시면 좋겠죠. 자, 우리가 우선은 나가야 된다는 진도가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조금 빨리 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과제 해보시고 이거 한번 해보자.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라는 건데 그냥 대소 누가 제일 크냐 작냐인데 이거 딱 언뜻 봐서는 좀 모르겠잖아. 그렇지? 그럼 비교하려면 자, 요 앞에 있는 3, 4, 6이라는 숫자를 좀 통일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좀 똑같은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3, 4, 6이면 12에 통일하면 되겠죠. 12. 그럼 이거 12제곱근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성질상. 그럼 여기다가 4 곱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여기 1에다가 4 곱하는 거니까 이게 2의 4제곱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4제곱근 3 이것도 12로 통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3 곱했죠? 그럼 여기 3 곱하니까 3의 세제곱이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12로 통일하면 되겠죠. 자, 그럼 5의 제곱 되나요? 이렇게. 됐네. 다 12제곱근이니까 대속을 비교할 거면 이 안에 있는 것끼리 비교하면 된다. 여기 안에. 자, 얘는 16이고 얘는 27이고 25고. 됐나요? 안에 것만 비교하면 16, 얘는 27, 그 다음에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일 크네요. 됐죠?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면 된다. 괜찮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